반갑습니다. AWS 서밋 서울 2018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XM에서 APM 사업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유길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모니터링하면 좋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감대를 가져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과연 클라우드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어떤 구조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온프라미스 환경에 대비해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그런 환경 대비해서 저희 XM에서는 그런 환경의 모니터링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타사 대비 경쟁적인 측면에서 어떤 전략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클라우드 환경의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IT 인프라 또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그런 모듈들을 오토 스케일링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에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은 굉장히 기존의 큰 시스템들 단위로 디플로이 됐다는 것들이 조그마한 업무 단위 성격으로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로 변화되고 있고, 그런 환경들로 고객사에서 구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떤 제약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오토 스케일링 환경입니다. 고객사의 시스템이 노드부터 시작해서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환경이 수시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캐퍼빌리티라든지 시스템 부하량에 따라서 수시로 스케일 인아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변동되는 시스템 환경에서 모니터링을 인위적인 작업이라든지 컨피그레이션이라든지 추가적인 설치라든지 이런 액션을 통해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오버헤드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일 환경에서 자동적으로 모니터링 환경도 추가되는 그런 환경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흩어져 있고 분산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애플리케이션 하나하나를 어떻게 서비스 단위로 통합 모니터링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XM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으로 두 가지 포인트로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프라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유동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시스템들을 자동적인 어떤 토폴로지 맵 구성을 통해서 전체 시스템을 한눈에 바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토폴로지 뷰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마이크로 서비스와 같이 굉장히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하나로 연결을 해서 직관적인 서비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니터링해 볼 수 있는 그런 트랜잭션 패스 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국내 환경에서는 특히라도 성능에 대한 이슈, 또 초단위에 대한 필요성들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단위의 어떤 실시간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AWS 환경에서도 기존에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과거 10년부터 사례를 좀 보면, 과거 10년에는 주요 지표 10개 남짓한 지표들에 대해서 5분 단위의 통계성 데이터들로만 제공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환경이 바로 이듬해 2010년도부터는 좀 더 디테일한 모니터링 환경으로 분 단위까지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도에 와서는 이런 인프라성 데이터, 클라우드 와치라든지 이런 인프라성 데이터 외에도 RDS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10초 단위의 성능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유저 애플리케이션 레벨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런 유저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초단위 이벤트 정보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어떤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푸시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에이전트 모듈들을 개발을 해서 퍼블리싱을 해야 된다라는 기술적인 난제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벤더에서는 정확하게 이런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또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이런 에이전트 개발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인프라적인 관점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로드 밸런싱부터 시작해서 노드의 확대, 축소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인프라 관점에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보다는 비즈니스 측면의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모니터링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즈니스 측면의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모니터링하느냐가 고객사의 가장 핵심 포인트이고 중요한 포인트로 계속 요구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업무 관점에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빠르게 대비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에는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관리자, 운영자가 인위적으로 수동적으로 모니터링했던 방식이라고 하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자동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한 모니터링 시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엑셈에서는 기존의 어떤 장애에 대한 분석을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후 분석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렇게 장애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에서와 같이 뒤에 회색 것들은 실제로 기존의 데이터의 과거 데이터를 학습을 통해서 부하의 패턴들을 가지고 있고, 빨간색 부분이 현재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트랜잭션 정보 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파란색과 초록색, 노란색 부분이 1분 후, 30분 후, 60분 후의 부하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엑셈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현재 사후 분석보다는 장애를 사전에 예측하고 부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엑셈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솔루션 또는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앤 APM 솔루션, 이런 솔루션들을 수십 년 동안 고객사에 딜리버리를 해온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이러한 기술들을 모두 포함한 클라우드형 제품들을 개발해서 출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는 클라우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마리아DB라든지 오로라DB, MySQL, SQLDB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개발이 완료돼서 클라우드에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관점에서는 현재 AWS 마켓에 올리기 위해서 한참 시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올 상반기 말 하반기 초반에는 등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천 기술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좀 더 클라우드에서 허프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 관점에 클라우드 와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좀 더 뎁스 있는 모니터링을 추가적으로 애드온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또한 온프라미스 환경과 이런 클라우드 환경을 대표해서 공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서버적인 부하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감소하는 측면에서 서버레스 형식의 사스형 서비스들도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스형 솔루션들은 기존의 APM, 데이터베이스, 또 시스템 레벨의 모니터링을 좀 더 축약하고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또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이런 사스형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형 솔루션을 잘 만들었다고 해서 고객사에 딜리버리하기 또 적용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고객사에 가보면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 매니지먼트 툴, 매니지먼트 솔루션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니지먼트 솔루션들하고 연동이 되지 않으면 저희 같은 모니터링 솔루션들을 자동적으로 디플로이하고 자동화시키는데 굉장히 난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AWS 환경을 사용하는 고객사라고 하면 AWS 콘솔 베이스로 관리 운영을 하신다든지, 또는 오픈시프트라든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관리 운영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환경들하고 유연하게 연동을 다이렉트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환경들에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스케일 이닛이 발생한다든지 스케일 아웃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그널 이벤트를 직접 연동을 해서 저희 모니터링 솔루션도 자동으로 반영되고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다 포팅 테스트가 다 완료돼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러면 엑셈에서는 어떤 형식의 클라우드형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엑셈의 클라우드형 모니터링 솔루션은 크게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수십 년 동안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과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솔루션에서 강자 역할을 해왔고, 그런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은 모든 것들을 다 에이전트 기반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이전트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좀 더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와스 환경이라든지 JVM 환경에서는 굳이 재기동 없이도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JVM 오토 어태치드 방식까지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는 굉장히 어플리케이션 환경이 다양합니다. J2EL 스펙을 만족하는 모든 와스 환경들도 수십 가지가 있고, 또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랭귀지들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버든도 많고 많은 리소스들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국내 타겟을 먼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클라우드형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환경들, 기본적인 와스 환경부터 시작해서 자바 데몬, 닷넷 환경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노드.js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클라우드형 제품들 또는 오픈소스형 제품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가를 해나가고 고도화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기종 와스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영역에 있어서도 클라우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리소스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SMS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모듈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AWS 사용하는 고객사에서는 AWS에서 좀 더 디펜던트한 기능들, 네트워크 패킷 모니터링이든지 VPC 간의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밴드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모니터링 환경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수집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애드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엑셈에서는 어떤 클라우드형 제품들 나오는 걸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맥스게이지 제품 시리즈로 있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양한 모니터링 제품군입니다. 맥스게이지 포 오라오라부터 시작해서 MySQL, SQL, 오로라 DB까지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미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올라가서 어떤 밴드에서나 어떤 고객사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만 하기 시작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정통적인 APM 솔루션인 인터맥스 제품과 오라클 모니터링 솔루션인 맥스게이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 시험 테스트 단계에 있고 AWS에 곧 증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맥스게이지 포 오라클 제품에 한해서는 현재 클라우드 환경에서 EC2 환경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고 점점점 고객사들이 EC2 환경에서 RDS 환경까지 확대 변경해 구축해 나가는 트렌드로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런 모니터링 제품,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제품에 한해서 RDS 환경까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성능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저희 부스에서도 직접 데모 시연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파워풀하고 고도화된 유저 프렌들리한 UX UI를 가지고 실시간 모니터링부터 시작해서 퍼포먼스 모니터링, 그다음에 다양한 SQL 분석, 그다음에 알람이라든지 임계치를 설정하는 다양한 컴퓨테이션 매니지먼트까지 좀 더 디테일하고 정교화된 모니터링 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맥스게이지 포 오로라 아마존 오로라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성능 지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로우 쿼리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퍼포먼스 측면의 시스템 이벤트 웨이트 정보들 또는 인포메이션성의 어떤 락킹 정보들, 다양한 스테이터스라든지 파라미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 디펜던트한 그런 인프라 관점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와치와 연동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인프라 관점의 모니터링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솔루션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 솔루션은 인터맥스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터맥스 제품에서는 단순한 어떤 포인트 솔루션의 어플리케이션 단위의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전 구간에 대한 엔드투엔드를 모니터링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실시간 지연에 대한 트랜잭션을 분석할 수 있고 엔드투엔드적으로 어느 거래가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엔드투엔드 관점의 모니터링, 또 비즈니스 관점의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비즈니스 관점의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AI 기술을 통해서 그런 부하를 사전에 예측하고 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엔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설치에 대한 용이성,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야 되고 용량이 증가되고 시스템이 증가될 때마다 그때마다 수평적으로 자연동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야 되며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이나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제품이 저희 인터맥스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인터맥스의 가장 대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몇 가지 뷰를 가지고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린 뷰는 저희들이 실제로 제공하는 리얼타임의 환경의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데모 부스에서도 이런 뷰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시간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앞에 누차 말씀드렸다시만 AWS 환경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유저 어플리케이션의 데모 프로그램이든지 별도의 코딩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모든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대상 시스템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를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정보들은 바로바로 1초 이내에 다 데이터를 반응할 수 되어 있고, 주요한 성능 지표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3초 단위의 모든 성능 추이 데이터들을 다 게더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실시간 모니터링의 장점은 다양한 모니터링, 즉 웹서버, 와스, 데이터베이스, TP 모니터, 이런 영역의 전체 시스템들을 자기 개인이 원하고자 하는 지표들을 선택을 해서 자연스럽게 화면을 구성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뷰를 별도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폴로지 뷰입니다. 토폴로지 뷰라는 것은 전체적인 시스템들을 하나로 빨리 인지를 하고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타사들도 이런 토폴로지 뷰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에 비해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노드와 노드,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모든 부분들이 다 트랜잭션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트랜잭션들이 어떤 노드와 어떤 노드 사이에서 흘러가고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이 부하가 걸리고 있는지, 또는 각 노드와 각 인스턴스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 토폴로지 뷰에서 직접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스템들이 한두 대뿐만 아니라 수백 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 관점에서, 또는 서비스 레이어 관점에서, 또는 어떤 티어 관점에서 전부 다 그룹핑을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엔드투엔드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환경의 서비스들은 굉장히 조그맣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환경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하나하나를 연계 추적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트랜잭션 패스 뷰라고 해서 하나의 개별 트랜잭션이 어떤 뎁스로, 어떤 노드에 어떤 서비스로 흘러갔는지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뷰를 통해서 어느 노드에서 어느 구간에서 정체가 되는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원클릭, 투클릭 만에 트레이스 레벨의 상세한 트레이스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쿼리가 지원됐을 경우는 SQL 쿼리에 대한 플랜 정보까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전체적인 시스템 또는 사용자 관점에서의 어떤 체감에 대한 성능에 대한 원인은 찾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엔드투엔드 분석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엔드투엔드 분석뷰에서는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 브라우저 단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네트워크 단, 중앙에 있는 서버 단에서 소요된 시간들을 정확하게 이런 타임라인 뷰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타임라인 뷰를 통해서 서버에서 느려졌는지, 중간에 네트워크에서 버틀락이 걸렸는지, 아니면 사용자 개별 브라우저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업무 관점의 대시보드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때까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다양한 금융권 고객사, 공공, 일반 제조 환경들의 다양한 구축 레퍼런스를 하면서 이런 비즈니스 모니터링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런 비즈니스 모니터링에 대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레벨의 다양한 구축 환경에 그런 대시보드를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이런 대시보드 플랫폼을 별도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권 같은 경우는 서비스에 대한 티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채널단부터 시작해서 계정계, 정보계, EAI, FI, FEP 이렇게 다양한 채널 구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채널 구간별로 업무를 그룹핑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관점의 업무 모니터링이 있고, 또 실제 비즈니스 관점의 모니터링을 하면 증권사를 예를 들면 주문 건수라든지 체결량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 비즈니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굉장히 잘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대시보드를 저희들은 정확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권 외에도 일반적인 웹 와스 데이터베이스로 전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서도 와스 인스턴스 단위로 업무가 그룹핑되어 있다거나,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호출 관계들이 어떤 업무 관계로 그룹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관계들을 묶어서 어떤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이런 구축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들은 유통이라든지 제조라든지 금융권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다양한 대시보드를 제공했던 것들이 가장 큰 특징적인 사례이고, 계속해서 이런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이고 고도화해 나가는 작업들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즈니스 대시보드는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고객사마다 굉장히 디펜던트한 기능들도 있겠지만 그런 고객사의 입맛에 빨리 대응하는 것들이 저희 대시보드의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 엑셈에서는 클라우드 모니터링을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엑셈에서 생각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딥러닝 기술이나 머신러닝 기술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장애 예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애 예측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사의 다양한 로 레벨의 데이터들,
네트워크 정보들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레벨 또는 비즈니스 거래 로그 데이터 또는 서드파트 솔루션 SMS라든지 NMS라든지 저희 같은 APM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이런 데이터의 원천 로그들을 다 수집하는 수집 플랫폼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집 플랫폼을 통해서 수집된 모든 데이터들이 저희 레포지트에 저장이 되고 이런 레포지트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트레이닝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닝된 데이터를 가지고 부하를 사전에 예측하고 장애를 예측하고 비정상 탐지를 감지하고 또 다양한 부하 패턴 분석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뷰들을 제공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APM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성능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AI에 적용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고객사의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전체적인 통합 관제 측면에서의 AI를 적용해보는 게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APM과 DPM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AI의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실시간적으로 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과 이런 과거에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하 예측과 장애 예측 측면에서는 부하 예측, 장애 예측, 비정상 탐지 이런 세 가지 분석 기법들을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 예측은 말 그대로 과거에 학습된 데이터들을 쭉 트레이닝을 통해서 미래의 부하를 예측하는 겁니다. 앞에 동영상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과거에 분석된 데이터와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데이터에 들어오는 유입량 대비 1분 후라든지 30분 후라든지 60분 후를 부하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 예측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집된 데이터의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미래의 특정 시점에 장애가 발생할 것인지 이런 여부를 미리 알려줄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애 예측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상 탐지는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트레이닝 학습을 통해서 이런 신뢰 궤적을 확보를 하고 그런 신뢰 궤적을 벗어났을 때 이상 징후에 대한 탐지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비정상 탐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 분석 측면에서도 부하 패턴 분석, 인과관계 분석, 근본 원인 분석이라는 세 가지 패턴을 크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 패턴 분석이라는 것은 부하의 패턴을 고객사별로 발생되는 부하의 패턴을 몇 개의 유형으로 범주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객사에서 월말 정산을 하는 시점이라든지 또 대학교 같으면 수강 신청을 하는 기간이라든지 또는 하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전에는 피크가 있고 저녁 야간에는 배치 작업이 돈다든지 이런 고객사별 다양한 유형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하의 패턴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유형별로 범주화를 시켜서 분석하는 그런 기법이 이런 부하 패턴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과관계 분석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상 중에 발생했을 때 주요한 특정 지표가 이렇게 증가 추이나 트였을 때 이 지표하고 연관관계에 있는 유관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런 징후와 발생하는 지표들을 찾아주는 그런 코잘리티 어널리시스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본 원인 분석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최대한 단패스로 해서 빨리 찾아주는 기능이 이런 장애의 근본 원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엑셈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APM 데이터와 DBM 데이터의 성능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6가지에 대한 부하 예측과 장애 예측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하 예측이나 이상징후 탐지가 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CPU라든지 메모리에 대한 리소스를 획일적인 임계치 90% 이상이면 크리티컬 알람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알람도 이런 어노멀 디텍션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다이내믹하게 원하는 부하 시점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알람을 발생할 수 있는 스마트 알람 기능들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엑셈에서는 이러한 부하 예측과 장애 예측을 좀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제품은 인터맥스라는 모니터링 제품과 맥스게이지라는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에 한해서 이 제품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통합 관제, 보안 관제 시스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매진하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PT는 여기까지입니다.